조합원의 분양가는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조합원은 내 땅을 내놓고 건축을 하는 거잖아요. 아니 이거는 무슨 수입품으로 도배를 하는 것도 아니고 국내 건축자재로 짓는데 평당 4천만 원 들어간단 말입니까? 이건 건축비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 권리가액은 뭐다? 종전부동산을 감정평가를 해서 거기에 비례율을 곱한 것이 권리가액이에요. 그러니까 종전부동산 감정평가액이 아니에요. 비례율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수익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종전부동산보다 그 결국 종후자산이 늘어난 비율을 비례율이라고 해요. 따라서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조합원의 분양가는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조합원 분양가가 높아지면은 여기 보세요. 정비사업 완료 후 총 수익금액 추산액에서 총 소요비 사업비가 빼면은 요게 결국은 종후 자산의 순자산가액이 돼. 그러면 조합원 분양가가 높아지면 어떻게 돼요? 결과적으로 비례율이 높아지죠. 비례율이 높아지면 내 권리가액이 높아지죠. 분양가가 높아진다 해도 내 권리가가 높아지면 실제 분담금 납부액은 줄어들죠. 메커니즘이 이렇게 돌아. 그러니까 내 조합원 분양가는 실제 돈을 납부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비례율에서 이렇게 말해. 일반 분양가가 5천만 원 평당. 그러면 여기 한 80%가 조합원 분양가 잡힐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얼마 잡혀요? 4천만 원 잡혀요. 조합원은 내 땅을 내놓고 건축을 하는 거잖아요. 내 땅은 보통 줄어들죠. 아니 이거는 무슨 수입품으로 도배를 하는 것도 아니고 국내 건축자재로 짓는데 평당 4천만 원 들어간단 말입니까? 이건 건축비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 지금 비례율을 산정하기 위한 추산액일 뿐이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실제 내가 돈 낸 돈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그 메커니즘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총 수익금액 자체가 조합원 분양가가 여기다 들어가다 보니까 요게 높아지면 비례율이 높아지고 비례율이 높아지면 내 권리가액도 같이 높아진다. 실제 분담금은 지금 분양 예정가와 권리가액 가지고 지금 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분양가를 높이는 거는 평수가 작은 사람들한테 유리하게 만든대요. 저는 잘 모르지만 결과치가 그렇대. 그래서 조금 더 규모가 큰 사람들이 부담을 좀 더 시키기 위해서 조합원 분양가를 높이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그런 조정 기능만 있는 것이지 실제 돈을 부담하기 위해서 이거 평당 단가를 산정하는 건 아니에요. 청산금하고 분담금은 어떻게 나오죠? 아까 보신 것처럼 권리가액은 그 다음에 분양가액 중에서 권리가액이 더 크면 청산금이 나오겠죠. 그렇죠? 분양가액이 더 크면 어때요? 분담금이 나오겠죠. 분담금, 추가 부담금을 말하는 거예요. 건축비를. 그래서 이 청산금에 관련된 것은 권리가액보다 분양금액이 더 적으니까 내가 기존 부동산 가액이 더 커져서 일부 금액을 돈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주택의 지분 양도나 똑같이 봐요. 따라서 이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에요. 과세 대상이 되고 나중에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는 판단 기준 보유 거주 요건은 따로 보더라도 어쨌든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대신 1세대 1주택자일 경우는 비과세 똑같이 된다. 그것만 알아두시고 나중에 이제 취득일자 이정부 실자는 나중에 보시기로 하고 관리처분은 여러분이 다 아시잖아요. 바꿔주는 거. 그 다음에 분담금이 발생하는 이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권리가액보다 분양가액이 더 크기 때문에 추가 건축비를 내는 거고 요거는 양도차익 계산해서 필요경비로 플러스 시켜준다. 분담금 낸 만큼 빼주는데 이제 나중에 보시면 이런 것도 있어요. 내가 지금 현재 권리가액이 15억이요. 예, 분양 수익 금액이 12억이에요. 그러니까 청산금이 3억 나오게 돼 있었잖아요. 근데 이때 비례율은 120%였어요. 근데 실제로 완공돼서 분양 수익금을 다 잡아보고 했더니 이 비례율이 140% 올라간 거예요. 20%가 늘어남으로써 여기에 추가 분담금이 3억 나올 것이 6억이 나왔어. 그럼 3억 더 받은 돈은 무슨 돈이냐 이 말이에요. 여기에 아까 말한 내 부동산의 지분 양도가액이 높아진 거라고 볼 것이냐 아니면 사업에 의해서 발생하는 배당금이라고 볼 것이냐에 따라서 세금의 종류가 달라지는데 일반적으로 이와 같이 비례율이 높아져서 추가로 받는 이 청산금은 기존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된 대금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를 합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입주권을 팔 때는 지금 거기 나와 있는 권리가액에 청산금 예정이 나와요. 예정액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거래할 수 있을 거예요. 두 가지로. 이거를 이미 픽스를 시켜놓고 내 권리가액에다가 피에다가 요놈까지 다 합해서 돈을 받아버리고 추가로 플러스 되는 거는 매도자와 매수자의 정산 절차를 안 거치는 분이 있고 엉뚱한 경우는 이 청산금은
매도자가 끝까지 책임지게 만들어. 네가 권리를 받아가. 그러니까 우리 거래가액에서는 요거 빼고 하자. 이렇게 거래할 수 있죠. 그러면 나중에 3억에서 6억으로 불어나면은 원조합원이 이 6억을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입주권을 양도를 하면서 청산가에 다 따라가 버리면 증가된 금액은 누가 받아가요? 승계조합원이 받아가는 거예요. 조합은 두 사람 간의 약정에 상관없이 이전고시일 현재 조합원한테 청산금을 줘요. 그러니까 국세청에 자료 발생되는 거는 이전고시일 소유자한테 이것이 자료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증가된 금액은 양도세를 또 신고를 해줘야 맞습니다. 이제 재개발 재건축 비과세 부분을 보겠습니다. 지금 강의가 너무 천천히 가나요? 근데 왜 한게 없는 시간은 이렇게 빨리 가요? 큰일 났네. 2시간 안에 더 끝내려고 그랬는데. 오늘 다 못하면 다음에 한 번 더 할까요? 예? 진짜예요? 재밌어요? 나는 두 번 다시 못해요. 이거 한 번 한 것도 죽겠어, 지금. 죽겠어.